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바로 부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속에서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의문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다에는 기름, 원자재, 공산품 등 다양한 물건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많은 배들이 있는데, 배가 물에 뜨는 이유는 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배는 기원전 8천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배로 경남 창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1606년 이덕흥이 최초의 철갑선 형태를 띤 배를 제안했는데, 이 배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거북선이라고도 불리는 기갑선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선과 최초의 철갑선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다니 신기하네요. 1818년 영국에서 모든 부분이 철로 되어 있는 최초의 철선인 여객선 발카노를 만들었고, 1837년 최초의 군함인 네메시스호를 만들었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길이 56m, 폭 8.8m, 적하 중량 660톤으로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네메시스호는 영국과 중국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던 전쟁을 단숨에 영국군의 승리로 종식시켰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1차 아편전쟁의 결과는 동서양의 패권이 바뀌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또는 새공을 물에 던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에 잘 뜨던가요? 아마도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현상을 관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새로 만든 배는 어떻게 그 많은 물건을 싣고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축구공과 새로 만든 공이 있습니다. 이 둘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공은 물에 뜰 것이고 새로 만든 공은 물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득 찬 새로 만든 공과 비어있는 새로 만든 공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둘 모두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새로 만든 공임에도 다른 관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부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력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했는데, 그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날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장인이 정직하게 순금으로만 만든 것인지 의심을 품은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순금관의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간 그는 물속에 몸을 넣자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옷도 입지 않은 채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뛰쳐나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어떤 원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금의 밀도는 19.34입니다. 만약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면 이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같은 질량의 순금을 물에 넣었을 때 흘러넘친 물의 양과 왕관을 넣었을 때 흘러넘친 물의 양이 같으면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르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어떤 물체가 물에 잠겼을 때 흘러나온 물의 부피만큼 부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밀어낸 물의 부피가 100g인 두 개의 구슬이 있을 때 밀어낸 물의 무게보다 가벼운 구슬은 부력이 물체보다 커서 물에 뜨고, 무거운 구슬은 부력이 물체보다 작아 물에 가라앉습니다. 부력은 밀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액체나 기체에 담겨 있는 동안 액체나 기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 물체가 뜨게 만드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체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물체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값으로 1ml의 물질의 질량이 얼마인지 의미합니다. 사도신 물 1ml는 대략 1g이고, 설명에 사용된 쇠구슬의 부피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0g의 쇠구슬 1을 물에 넣었더니 100ml의 물이 넘쳤다면 쇠구슬 1의 밀도는 1.2입니다. 반면 80g인 쇠구슬 1을 물에 넣었더니 100ml 물이 넘쳐 흘렸다면 쇠구슬의 밀도는 0.82 됩니다. 따라서 밀도가 물보다 큰 쇠구슬 1은 물에 가라앉고, 밀도가 물보다 작은 쇠구슬 2는 물에 뜹니다. 즉 넘쳐 흐른 물의 무게와 물에 넣은 물체의 무게 차이에 의해 물에 뜨거나 가라앉습니다. 부력의 관점에서는 넘쳐 흐른 물 100g의 무게보다 물에 넣은 물체의 무게가 크면 물에 가라앉고 작으면 물에 뜨게 됩니다. 밀도의 관점에서는 물보다 밀도가 큰 물체를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작은 물체를 넣으면 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서 더 잘 뜨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가 민물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는 소금 성분이 녹아 있어 밀도가 1.02, 1.03으로 1인 민물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민물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따라서 물체가 잠기면서 밀어낸 물의 부피는 같아도 무게는 민물은 100g, 바닷물은 102g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의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해 물에 더 잘 뜹니다. 그럼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은 수많은 짐을 싣고 어떻게 떠다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의 앞부분에서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배의 질량과 배에 실린 짐들의 무게의 총합보다 배가 밀어낸 물의 양의 무게가 더 크면 부력을 받아 물에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밑부분이 크고 넓게 만들어져 있어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부력과 밀도와의 관계를 통해 어떤 물체는 물에 뜨고 어떤 물체는 물에 가라앉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동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력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부력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